기자들의 이슈 분석, 이슈 홍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 코리안 뉴스의 허겸 대표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코리안 뉴스의 허겸 기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눌 주제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인이나 한인단체들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소개하거나 후원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사들을 통해 조지아 한인들의 정치 참여의 현재를 진단해보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지아 한인들의 정치 참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한인들이 최근 주관한 행사부터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가 지난 6일 저녁 귀넷 카운티에 출마한 후보들을 초청해 온라인으로 그들의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도 당시 그 온라인 포럼을 지켜봤는데 그 주최 측이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미리 주고 또 답변도 미리 받아서 한글 자막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죠? 네, 맞습니다. 실시간 통역 같은 방식은 아니었고요. 이미 주최 측에서 선정된 후보자들에게 사전에 질문을 보내고 답변까지 받아서 영어가 불편한 한인분들을 위해 한글 해석을 제공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후보들이 패널로 참여했는지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우선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 즉 우리말로 행정위원회 의장직에 출마한 민주당 니콜 러브 핸드릭슨 후보와 공화당 데이빗 포스트 후보가 참여했고요.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 제1지구, 즉 둘루스와 스와니처럼 한인들 집중 거주 지역인데요. 이곳에 출마한 민주당의 커클랜드 카든 후보와 공화당의 로리 맥클레인 후보 등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한인 후보들도 참여를 했죠. 조지아 주 하원 101지구의 샌박 의원과 102지구에 출마한 변호사죠. 홍수정 후보도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널들에게 사전에 제공된 그 질문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답변을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후보 개인에 대한 소개와 두 번째는 마르타 전철이 둘루스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그에 대한 논리 또는 견해를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끝으로는 한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포럼답게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기를 활성화할 방법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저도 당시 온라인 포럼을 지켜봤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각 후보들의 정당에 따라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런 평가를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강 정책과 크게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파격적인 내용은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다 같이 힘을 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마르타 노선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극명한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민주당은 마르타 연장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요. 공화당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적에 따라서 각 후보들이 예상하는 답변을 내놓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각 후보가 마르타 연장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는 뭐고 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네, 기존에 알려진 것과 거의 흡사하고요. 이달 6일 한인상공회의소 행사보다 약 한 달쯤 전인 9월에 닉 마시노 회장이 있는 귀넷 상공회의소가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대체로 비슷한 내용이었지만 이번에는 데이빗 포스트 후보가 마르타의 귀넷 연장을 왜 반대하는지 조금 더 논리를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의 판단과 결정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와 손주 세대까지 30년간 판매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밝히면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내용을 밝혔는데요. 포스트 후보는 제1차 마르타 찬반 투표를 작년 3월이었었죠. 앞두고 아이파로 고속도로와 지미 카터 블라바드가 만나는 곳에 103에이커 면적의 부동산 용지를 귀넷 카운티가 3,5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해 매입하기로 해 세금들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용지에 묶여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포스트 후보와 맞대결하는 니콜 러브 핸드릭슨 민주당 후보는 마르타 연결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에 자금이 돌며 유동성이 당연히 개선되고요. 재산 가치도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들어서면 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이 없으니까 줄어드니까 주차난을 해소하고 탄소 배출과 교통체증 감소, 도로 관리 비용의 감소 등을 장점으로 꼽으면서요. 11월 3일 선거에서 함께 실시되는 트랜짓 주민 투표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일 포럼, 당일 행사에서는 이제 한인 후보들도 초대가 됐는데 샌박 의원이나 홍수정 후보 모두 주 하원직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모두 귀내 카운티여서 더욱 관련성이 있어 보였는데 질의응답 내용들 또 장시 행사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인 홍수정 후보는 신선한 마스크와 함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요. 샘박, 사무엘 박 의원도 한인을 비롯한 소수민족과 이민자 사회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으로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후보는 당적, 그러니까 민주 혹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성향과 상관없이 부지런한 활동으로 한인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면서 인지도와 호감을 쌓아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후보는 둘루스의 코리아타운을 조성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추진 방식은 약간 차이가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그 민주당의 샘박 의원이나 공화당의 홍수정 후보 모두 당적은 달라도 이제 한인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이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선에 도전하는 박 의원과 또 초선에 도전하는 홍 후보의 표현 방식을 보면서 저는 정치 경험이라고 할까 아니면 정치 경력에 대한 차이를 느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샘박 의원의 설명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출마하는 홍수정 후보가 코리아타운이 만들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청사진 또는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췄다면 똑같은 후보인 샘박 의원은 3선에 도전하죠. 실제 그와 같은 프로젝트가 성사되려면 정치인들의 입법 발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전에 한인 사회의 강력한 염원 또는 어떤 바람이 적극적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즉 샘박 의원은 내가 당선되면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코리아타운을 간절히 원하면 그리고 부물 그리고 여론을 조성해 주면 제가 움직이겠다. 그럼 쉽게 말해서 섣부르게 약속하지 않으면서도 유권자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일종의 고수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네, 그 샘박 의원이 지난 8월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떠오르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조연설을 한 걸 봤는데 제가 박 의원을 처음 봤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정치인 중에서도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한인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인 사회의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샘박 의원이 많이 컸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들 계시는 거죠. 주류 무대가 보통이 아니죠. 민주당 전당대회는 전국에서 그 순간 접속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데 거기서 조지아를 대표해서 설명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실로 엄청난 경력을 쌓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맞습니다. 예,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한인이 늘어나고 그들을 뒷받침해 줄 한인 사회가 성장한다면 한인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오늘 이 시간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초반에 지역 출마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11월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거시적인 투표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책을 분석하고 설명하면서 투표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지아 한인 변호사협회 스몰펌 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형태였었는데요. 조지아 한인 변호사협회 스몰펌 위원회는 지금까지 무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해 오면서 동포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돼 있는 법률 정보와 지식들을 전달해 왔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광역으로 나아가서 지난 11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구를 지지해야 하나라는 이색적인 주제로 관심을 모으면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협회 회원 변호사들이 패널로 참여하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토론회 가운데 소개해 줄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전문가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낸 부분인데 제가 뭐라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요. 또 이게 또 언론의 일이고 사명이니까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시청하지는 않아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참신한 시도였다는 점이 우선 눈에 들어왔고요. 한인 변호사협회,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죠. 법률을 다루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직접 패널 나눠서 대통령 후보의 정책을 그것도 한인의 시각에서 법률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것은 분명하고요. 제가 찾아본 결과로도 LA나 평통 같은 곳에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요. 2016년에는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 즉 민주당 경선 후보에 대한 분석들도 있었지만
법률 전문가들이 지금과 같이 패널로 나누어서 했던 토론 방식은 굉장히 보기 드문 이례적인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포럼 또 토론회에서 이슈가 된 부분을 좀 계속 소개시켜 주세요. 네.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소득세 $750 부분, 그리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죠. 단체 시위에 대한 입장, 미국 주요 언론들의 트럼프 왜곡 보도, 그리고 오바마 케어 등이 있었는데요. 특히 지난 5월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 중 특히 문제가 된 것이 폭력과 약탈, 방화 등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인 비즈니스가 일정한 피해가 있었고요. 조지아가 미국에서 가장 빠른 4월에 경제 재개 조치를 단행했는데 6월 초에 2달도 안 되어서 한인타운 시위가 있어서 다시 셧다운한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이번 변호사협회 패널 토론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시위로부터 과연 반사이익을 누렸는가를 두고 양측이 의견이 팽팽하게 나누어졌는데요. 우선 공화당 패널인 정준 변호사와 민주당 패널인 김진혁 변호사 둘 다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팩트체크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와는 견원지간인, 즉 개와 원숭이 사이처럼 철천지 원수 사이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이 자봐라, 바이든 후보도 폭력이 나쁘다고 언급했다. 라는 취지로 지금까지 했던 바이든의 발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도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 시점을 보면 5월 29일, 31일, 6월 2일, 20일, 7월 28일 등등 모두 5번에서 8번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후보가 폭력 시위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네, 일단 숫자로만 보면 안 한 거는 아닌데요. 시애틀과 포틀랜드에서 연일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던 90일 동안 5번이나 8번 정도, 그중에서도 경찰의 폭력 말고 폭력 시위를 딱 짚어서 언급한 것은 5번 이하로 보이는데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루 종일 가장 많은 발언들이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고 소셜 매체를 통해서 접근성이 있고 또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큰 후보가 90일 동안 5번을 언급했다고 한다면 폭력 시위에 대해 침묵했다 또는 무임승차 또는 시위자들로부터 지지율의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트럼프 진영의, 저희 주장이 아니고요, 트럼프 진영의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지아 한인 변호사협회 포럼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조지아의 조기 투표 열기가 대단합니다. 왜 이렇게 대단한가? 또 한인들이 또 조기 투표에 참여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효능이 나타나고 있는지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지금 실로 엄청나죠. 조지아의 조기 투표의 경우 오늘 22일 낮 12시 집계에 따르면 191만 2,444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한인들도 조기 투표에 참여하고 인증샷을 찍어 단체 카톡방이나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서 바람직한 정치 참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인단체와 교회들이 버스를 통해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 조기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조기 투표가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10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그 조기 투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대선에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대통령 선거일 텐데요. 한인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인마트에 나가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를 놓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사진 밑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요청을 받은 분들의 3분의 1 정도가 응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결과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좀 느낀 분위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떤 분은 조기 투표에 이미 참여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다고 하신 분도 있었고요. 또 정치 성향을 밝히기를 꺼려하시거나 참여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있었을 때 왜 참여하지 않은지를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또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은 단순히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스티커를 붙이는 것인데도 자신의 정치 성향이 드러난다고 여기시고 정중히 거절하셨고요.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하신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여쭤봤더니 지지하는 후보가 있지만 공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으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안의 샤이, 즉 수줍어하는 성향이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시 카메라가 좀 없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 몇 명이 참여했고 결과는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선호도 조사는 약 150여 명에게 여쭤봤고요. 그중에서 총 45명이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트럼프 후보가 26표였고요. 바이든 후보가 19표의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선호도 조사는 어제인 수요일 점심과 저녁 시간을 이용했고요.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조사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래도 한인들의 반응을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우선 그 선호도 조사에 대한 신뢰성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오늘 방송을 위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또 한인들의 반응이 어떨까 그렇게 궁금해서 직접 카메라를 들고 나가신 것이니까 한인들이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 무엇이냐, 선호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짧은 시간 긴 이렇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조지아 한인들이 특정 후보에 대해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허 기자는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현장에서 스티커를 나눠주며 선호도를 물어보면 그래도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사소하지만 이런 시도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데 일조를 했으면 해서 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도가 궁극적으로는 투표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훈련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투표 참여가 궁극적으로 한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기자들의 이슈 분석, 이슈 홍수 네 번째 시간은 11월 선거를 앞두고 한인들의 정치적인 관심이 투표에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마련했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 유권자분들이 꼭 투표에 참여하시고 기타 의견이나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KTN 방송국 대표 이메일로 의견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